당장 비싼 장비 없이도 영상 퀄리티를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바로 촬영 구도를 잘 잡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배경과 피사체의 위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영상미뿐만이 아니라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 구도를 잡는 6가지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비법이라기보다는 잘 알려진 법칙들이지만 여러분도 내일 당장 촬영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팁들을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알려드린 모든 법칙을 적용해서 인터뷰 촬영에서 구도를 잡는 이 전체 과정을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3등분의 법칙을 알아볼게요. 3등분의 법칙은 화면을 가로 세로로 3등분한 후에 피사체를 교차점에 맞춰서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핸드폰이나 카메라에서 이 기능을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와이드샷이든 풀샷이든 미들샷이든 화각에 상관없이 아마 어렵지 않게 이 구도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가장 흔한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의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으로 뭔가 안정감이 들고 피사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촬영 구도가 고민될 때는 3등분의 이 교차점에 가장 중요한 피사체를 한번 위치시켜 보세요. 대칭 구도는 화면을 좌우 대칭이 되도록 구성하는 구도입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자연경관처럼 뭔가 이렇게 정렬된 환경에서 자주 활용되는데요. 화면의 좌우가 대칭을 이루면 시각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물을 중앙에 배치하면서 이제 좌우 대칭이 맞을 때에는 뭔가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피사체를 중앙에 배치시키는 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교육 영상이나 발표 영상처럼 이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경우에도 이 중앙 구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말이죠. 왜냐면 화자가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면은 이 시청자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과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중앙에 앉아서 카메라를 보지 않고 이렇게 시선을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자, 이렇게 제가 뭔가를 설명을 한다면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쟤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아마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제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반대로 저희가 아까 배웠던 3등분의 법칙의 그 교차점에 앉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직접 보고 말하는 거죠. 자, 어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때요? 뭔가 쟤는 왜 저쪽 구석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집중을 오히려 흐트러뜨리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사체의 위치는 영상의 장르나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드룸은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에 공간적인 여백을 두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 촬영에서 피사체가 3등분의 법칙에 따라서 이 화면의 한쪽에 배치될 때 시선이 향하는 방향에 여백을 두면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는 건데요. 만약 여백 없이 반대쪽 교차점에 인물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시청자가 인물이 바라보는 그 방향에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선이 막힌 듯한 답답함 혹은 불안한 감정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반면에 리드룸을 주게 되면 좀 더 밸런스가 맞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시청자에게 시선과 또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심리를 활용해서 주인공의 불안한 정서를 보여주는 씬에 리드룸이 없는 구조를 적용할 수는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일반적인 홍보 영상, 마케팅 영상에서는 그런 불안한 감정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안정감을 통해서 메시지에 시청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영상에서는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리드룸을 주는 게 좋겠죠. 헤드룸은 말 그대로 피사체의 머리 위에 남는 공간을 말해요. 피사체의 머리가 화면 위쪽에 너무 붙어 있으면은 뭔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머리 윗공간이 너무 남은 구도를 잡게 되면은 인물의 시선이 잘 안 가고 뭔가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적당한 헤드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인물의 눈을 교차점 즈음에 맞추면은 적당한 헤드룸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제 피사체가 오른쪽 교차점에 앉아 있을 때는 또 오른쪽 눈을, 이쪽을 바라볼 때는 또 이제 왼쪽 눈을 교차점에 맞추는 식으로 잡거든요.
잘못된 헤드룸은 시청자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과 편집 시에 꼭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도선은 창문, 벽, 공간 구조의 뭔가 선을 활용해서 시청자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피사체에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유도선을 잘 활용하면 단순한 장면도 더 흥미롭고 또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 거실 공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유도선이 전혀 없고 평면적인 인터뷰 구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은 아마 벽 앞에 있는 소파에 인물을 앉혀놓고 이대로 촬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아마 정보성 유튜브 영상 같은 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좋은 구도를 신경 쓴 뭔가 시네마틱한 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리딩 라인을 신경 썼다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을 최대한 벽에서 떨어뜨려서 뒷공간의 화면에 담기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의자를 둬서 이 코너 쪽으로 가는 이 선의 교차점에 인물을 배치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리딩 라인과 뒤쪽의 공간감까지 줘서 인물에 집중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책장에 다가가서 책을 살펴본다. 이런 스크립트의 B로를 한번 촬영해 볼게요. 리딩 라인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촬영하면은 이런 평범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책장을 리딩 라인 삼아서 인물 쪽으로 시선이 쭉 이어지게 하고 인물을 3분 아래 교차 지점쯤에 두면 어떤가요? 아까보다 어디를 봐야 할지 뭔가 분명한 시선의 유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듯이 똑같은 장소나 씬도 리딩 라인에 따라서 카메라나 피사체를 잘 배치하면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다음 촬영 때 꼭 이 공간을 한번 잘 살펴보고 멀리서 잘 살펴보고 리딩 라인이 나올 만한 구석이 어디 있는지 그 리딩 라인의 끝 지점에 인물을 배치시킨다거나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화면에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피사체와 배경 화면에 무게 균형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화면 왼쪽에 있을 때 이 오른쪽이 텅 비어 있다고 하면 어때요? 허전하고 뭔가 불균형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왼쪽에만 무게감이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의 미적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화분이나 옮길 수 있는 가구 같은 것들을 소품들을 찾아서 이 여백 공간에 추가해 보시면 좋아요.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랜덤한 소품일 수도 있고 가구일 수도 있지만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면 회사 로고가 한쪽에 보이게끔 그런 벽이 있다면은 아니면 회사 제품 같은 거를 좀 예쁘게 DP해서 브랜드의 느낌을 강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피사체가 너무 복잡한 배경에 묻혀버리거나 텅 빈 배경 때문에 뭔가 떠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이렇게 조화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6가지 법칙을 적용해서 인터뷰 촬영에서 구도를 설정하는 과정을 함께 쭉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영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주 접하는 형태의 영상이 이제 인터뷰 촬영 같거든요. 인터뷰 베이스로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뷰 촬영을 잘 세팅할 줄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뷰 촬영을 예로 들어서 이제 구도를 잡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촬영 공간에 가면은 먼저 뒷공간이 깊게 나오고 리딩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려면은 일단 뒷벽에서 인물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면은 건물 구조나 주변 환경의 리딩 라인을 그때서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경이 인물과 멀기 때문에 포커싱이 인물에만 떨어지니까 이제 시청자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인물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대충 이제 인물을 요 스팟쯤에 놔야겠다라는 게 정해지면은 정확히 어디쯤에 이 인물이 어디를 바라보게 앉힐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때 삼등분의 법칙과 리드룸, 헤드룸의 개념을 적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쪽 방향으로 촬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주요 광원으로 보이는 창문은 왼쪽에 있죠. 그러면 보통 키조명도 왼쪽에 놓거든요. 자, 이때 인물은 정면 카메라에서 봤을 때 3등분의 오른쪽 교차점에 앉게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살짝 몸을 틀어가지고 카메라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왼쪽에 앉아있는 이 PD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인 경우는 어때요? 이 영상처럼 주요 광원이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오른쪽에 큐 조명을 놓고요. 이번에는 인물이 3등분의 왼쪽 괴차점에 앉아서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 카메라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질문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인터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구도를 잡으면 리드룸의 방향과 구도도 자연스러울 뿐더러 인물의 안보 방향에서 이 정면 카메라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인물의 얼굴이 밋밋하게 나오지 않고 입체적인 명암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헤드룸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적절한 소품이나 가구가 없이 휑한 느낌이라면 현장에서 가능한 소품들을 활용해서 요쪽의 무게감을 좀 눌러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영상 촬영에서 구도를 잡는 6가지 비법, 방법,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6가지 법칙을 활용해서 구도를 설정하면은 비싼 카메라나 최신 장비 없이도 여러분의 영상 퀄리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무에 도움되는 팁으로 다시 찾아뵐 거니까요.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